안녕하세요. 박승구의 스페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4월 23일 화요일 지금 녹화를 하고 있고요. 자, 박승구 주임, 오늘은 어떤 리포트 가져오셨습니까? 오늘은 그 경기 민감주에서 대표적인 격이라고 할 수 있는 화장품 하나 갖고 왔고, 그리고 증권주 이렇게 총 두 가지 가져왔습니다. 네, 증권주. 네, 네, 일단 화장품 가져오셨단 말이죠. 네. 그 제가 화장품을 갖고 오게 된 계기가 저희가 이은택 연구원님 자료를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인프라 투자 관련주인 뭐 전력기계나 반도체 이런 사이클에서 이 소비에 관련된 경기 민감주들이 이제 살아 올라올 수 있다 이런 리포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소비에 대한 그 대표적인 격이 이제 화장품이어서 제가 화장품 최근에 주가도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어, 화장품 그리고 증권주 이렇게 두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네, 네, 제가 방금도 들어오기 전에 네, 중국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 보면서 들어왔었는데, 지금 2019년 대비 그 중국의 관광객 네, 그죠 유입되는 게 이제 75% 정도까지 네, 올라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동안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소비 여우커 돌아온다고 했었지만 네, 뭐 40%도 안 들어왔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양치기 소년이 됐었는데 최근에 5월 달에 또 다음 주면 당장 그 노동절 휴일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5월 1일. 네, 그 노동절 휴일도 꽤 이제 큰 휴일이고 네, 중국 여우커들이 돌아오니까 그 자료 읽으면서 야 화장품 잘 봐야 되겠는데 네, 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했고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화장품 주식들이 1파 상승하고 2파 약간 네, 조정받는 듯한 네, 그런 모습 속에서 딱 적시에 리포트 가져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리포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 KB증권의 이은택 이다은 연구위원님께서 1년 넘게 달린 투자 관련 경기 민감주 이제 정점을 향한다라는 제목으로 발간해 주셨는데, 내용 먼저 말씀드리면 2022년부터 이그전의 분석은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국제 금리가 왕이다. 두 번째로는 투자 관리 경기 민감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었는데, 오늘은 이번 투자 관련 경기 민감주에 대한 생각인데, 2023년 초만 해도 소비는 최고였던 반면 투자는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레벨은 그랬지만 모멘텀은 반대였는데, 왼쪽 포 같이 봐주시면은 소비 모멘텀은 꺾일 것으로 보였고, 투자 모멘텀은 바닥을 찍은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건 모멘텀, 실제로 방향성인데, 실제로 2023년 이후 수익률 상위 업종은 투자 관련 경기 민감주인 반도체, 산업재 안에 전력기계나 조선, 자본재 등이 수익률 상위 업종에 포진해 있었고, 반면 투자 수익률 하위 업종에는 소비재인 유통, 가구, 게임, 화장품 등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모멘텀이 수익률 상위 업종에서 수익률 하위 업종으로 이제 역전될 수 있다라는 게 주 골자의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하지만 이런 상황은 다시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 올 여름이 되면 투자는 계속 좋아지겠지만 성장 속도가 지금보다 더 빨라지긴 어려워질 것이고, 소비는 더 나빠지겠지만 유럽, 미국 등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모멘텀은 바닥 국면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매크로 사이클의 변화는 업종 전략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IT에서는 여름이 지나면서 스마트폰, PC 업황이 어두운 심연에 다다를 수 있고, 소비재도 이제 더 나빠지기 힘든 국면에 도달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소비재 중에서도 소비 관련 경기 민감주인 자동차, 금융 같은 업종인데, 올해 자동차 금융의 수익률을 보면 이미 이런 모습이 묻어나 있다고 하고, 물론 밸류업 프로그램의 영향이 분명히 컸지만 해외 증시에서도 금융 자동차가 강세를 보였다는 점을 보면 밸류업 이외에도 다른 힘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투자 관련 경기 민감주가 진격의 선봉에 서 있다고 보며 이는 여름 전까지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아래 표 봐주시면은 소블리오 업종 수익률에서 전력기계나 자동차, 반도체, 조선 이런 탑7 업종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네, 사실 소비도 어렵고 다 힘든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보조금 주고 하면서 그죠? 네, 여기다 뭐 맞습니다. 공장 지어라, 뭐 네, 네, 배터리 공장 지어라, 자동차 공장 지어라 하면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투자 그죠? 네, 맞습니다. 예, 투자 관련 주식들이 좋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아니고 기업 단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기업은 아무래도 뭐 빅테크 기업들 네, 그죠? 맞습니다. 그 빅테크 기업들이 AI 또 열풍에 맞춰서 거기다가 돈을 엄청나게 또 때려박으면서 그러면서 엔비디아를 주축을 한 반도체 랠리가 또 시작된 거고 그죠? 개인들은 사실 이런 고금리 상황이면 고금리 고유가 상황이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가지고 네, 소비 모멘텀이 사실 나오기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리포트에서는 이제 더 나빠지기 힘든 국면에 도달할 것이다. 네, 지금 전제가 있습니다. 네, 유럽, 미국 등에서 금리 금리 인하가 인하가 단행되면 그러니까 네. 또 예. 단행 대면인데 네, 요즘 요게 어려워질 거다 네, 하면서 맞습니다. 이게 지금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정모님이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네. 맨 첫 번째 그림 사진 보여주시면은 그 ISM 제조업 지수랑 ISM 비제조업 지수가 과거 역사를 봤을 때 항상 같은 방향성을 보였고 정점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맨 오른쪽 아래 봐주시면은 대규모 보조금이 투자 소비 사이클 디커플링을 만들었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전무님이 지적해 주신 게 정확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보조금을 엄청나게 지급을 많이 해주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공장을 짓는데 거의 한 15%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을 이번에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처럼 마찬가지로 이 보조금을 워낙에 지급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전력기계나 뭐 반도체 이런 투자 사이클을 지닌 업종들이 크게 이미 반영하고 주가가 상승을 가파르게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거 보면 불황은 불황이에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네. 사실 정부의 이 대대적인 지출이 없었으면 어떻게 보면 비관론자들이 얘기한 네. 약간 경기 침체 모습이야. 아마 나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미국의 경제 성장을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소비재 중에서도 그럼 어떤 게 가장 바닥을 많이 잡았냐, 그리고 최근 주가가 꿈틀거리나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품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화장품 중에서도 최근에 유한타증권의 이승은 연구원님께서 작성해 주셨는데 제가 이걸 수정을 못했습니다. 내용은 제목은 선을 잡아라입니다. 네, 태양을 잡아라인데 이제 선스틱이나 뭐 선크림 관련된 제품들이 한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산업 리포트가 있어서 바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티스타에 따르면은 글로벌 그 선 관련된 스킨케어 마켓이 24년도에 전년 대비해서 8.2% 성장하여 약 15.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4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국가는 미국으로 전체 시장의 약 17.6%를 차지하며 2.7조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중국입니다. 24년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10.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중국은 24년부터 28년까지 연평균 7.2%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선케어 시장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24년도 기준으로 1인당 중국의 이 선크림 관련된 구매액이 979원인데 글로벌 평균 구매액이 약 1,800억 원에 비교를 해보면은 아직까지 88%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시장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국들 사이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이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24년도 기준으로 한국은 전체 시장 7%로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약 2천억 원 규모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더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인의 1인당 선크림 그 구매액인데 같은 해 기준으로 글로벌 평균 1,800원을 뛰어넘는 1인당 1년에 95,673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그 아래에 그림 3번 이렇게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높은 수요와 사용량 덕분에 한국은 선크림 기술의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고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고기능성 선크림 제품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는 비록 적지만 이게 인당 사용액이 매우 많기 때문에 선크림 관련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야, 특이하네. 네, 한국이 전체 선크림 시장의 3등이란 말이죠. 네, 3등입니다. 오. 그리고 미국이 1년에 약 7,600원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고 한국은 1년에 이 선 관련된 제품이 거의 한 95,000원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이하네. 경제 규모로 한국이 한 11위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런데 선크림 시장에서 3위가
그렇다고 뭐 인구 쪽수가 네, 맞습니다. 쪽수가 아주 많은 것도 아닌데. 네, 맞습니다. 야, 참. 보통 그 한국 사람들 보면은 피부 좋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 봤을 때 피부 좋다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피부 좋은 게 이 선크림 많이 발라서 그렇다고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선크림만 잘 발라도 피부가 좋아진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하긴.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의사하는 친구가 저한테 늘 얘기해 주는 게 선크림 잘 발라라. 그러면은 김이 안 생긴다. 네. 피부 선크림 좋아진다. 잘 안 바르면 저처럼 돼요. 네. 얼굴이 막 거무틱틱하게. 그래서 특히 이제 축구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지난주 주말에도 부모님하고 같이 점심 먹는데 예. 아버지 얼굴은 깨끗한데 80 넘으신 저희 아버지 얼굴은 깨끗한데 제 얼굴만 거무틱틱해져가지고 진짜 선크림 잘 발라야 돼요. 실제로 저도 살면서 선크림을 단 한 번도 발라보지는 않았습니다. 오, 젊었을 때부터 발라야 돼요. 네, 20대 때는 사실 괜찮은데 네. 30대 중반 왕이사처럼 네, 40대 이제 40대 네, 들어가면 발라야 돼요. 발라야 돼요. 네, 네. 맞아요. 한번 생기면 또 잘 안 없어져요. 그래서 한국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 차지했나라고 말씀드리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한국 화장품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은 중국이었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전체 화장품 수출액의 61%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 시장이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2020년부터 중국 내의 K-뷰티, 즉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그 비중이 41%까지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수출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9년도 8%였던 미국 시장의 비중이 24년도 1분기에는 16%로 2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이는 중국 시장의 감소분을 미국과 기타 지역이 메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미국 시장의 성장은 한국 화장품 산업의 매우 긍정적인 변화로 해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자외선 차단제인데 최근 자외선 차단제를 포함한 기타 화장품의 수입 비중이 늘어나 22년도에는 61%, 23년도에 67%, 그리고 올해 2월 기준으로는 거의 69%에 이르렀으며 한국은 이 분야에서 미국 시장의 주요 공급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화장품 중에서도 선크림을 잘하고 있는 제품을 봐주시면은 현재 국내 화장품 오딩 상장 회사 중에서 미국 FDA에 등록된 회사는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코스메스, 한국 콜마스크, 코스메카 코리아 등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 선크림 제품은 FDA 승인이 필요로 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 중에서도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 코스메카 코리아 이 세 개의 기업이 선크림으로 좀 잘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각각 그럼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바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화장품사 중에서 선케어 매출이 가장 높은 회사는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 선케어 제품은 국내 MS 기준으로 21년도에 36%에서 2023년도 70%로 한국 선케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한국 및 글로벌 고객사에서 선케어 주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라고 합니다. 23년도 한국콜마 선 제품 매출 비중은 한국 법인에서 23%, 그리고 중국의 50법인 27%로 추정이 되며 한국콜마 연결 매출액에서는 11%를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4년도 한국 법인과 50법인 선케어 매출 비중이 전년과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두 법인의 합산 선 제품 매출액은 2,77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5.6%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콜마의 국내 법인 평균 가동률은 24년도 1분기에 97% 정도였는데 2분기에 117%를 기록하며 캐파 증설을 시작을 했고 23년도 상반기 콜마 별도 캐펙스 대부분이 오스텐 공장 취득에 사용이 되었고 세종 1공장 캐파 확대 공사는 24년도 올해 하반기에 진행이 될 거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2분기 성수기 생산의 경우 계열사 공장을 활용해서 생산 예정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미주 지역에서도 선케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제2공장을 25년도에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연결 매출액,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선케어 매출액 추정, 매출 비중에 대해서 나있는 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그리고 작년 모두 한 11% 정도 전사에서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공장 평균 가동률이 117%나 작년 2분기에 올라갔다고 해서 네.
제가 방금 주가 차트를 살짝 찾아봤더니 2분기에 주가가 한 58,000원 이상 올랐다가 네. 그 이후로 반짝 올랐다가 또 주가가 쭉 밀렸어요. 다시 보니까. 네, 맞습니다. 어, 제가 뒤에 그 기업 분석 리포트도 따로 준비를 해갖고 아, 그래요? 주가 차트까지 다 넣어놨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는 좀 더 좋게 보고 있는 회사가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기준으로 한국 법인에서의 선 매출, 선 제품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13% 차지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해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 법인 매출액은 2,686억 원으로 이 중에 357억 원이 선 제품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23년도 전사 매출액에서 선 제품 매출액이 차지한 비중은 17%로 매출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선 제품 시장에 대한 코스메카 코리아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고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코스메카 코리아 미국 법인인 잉글우드랩의 경우 선 제품 매출 비중이 20%로 한국 법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를 통해 잉글우드랩의 포커스가 선 제품 시장에 더 많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23년도 잉글우드랩 전체 매출의 2천억 원 중에서 422억 원이 선 제품 매출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이는 토토와 법인이 선 제품 시장에서 매우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케어 시장에서 특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별도로 봤을 때 작년도 전체 매출의 1,000억 원 중에서 424억 원이 선 제품에서 발생한 것이며 잉그루드 랩에서 생산한 선 제품이 미국 소비자 선호도로 고려해 보았을 때 향후 코스메카 코리아 선 제품 비중은 상승 가도를 달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작년 한 9월 달 정도에 이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 이후로 좀 상승을 하고 지금까지 주가가 좀 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코스맥스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기업 분석 리포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맥스는 16년도 업계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 OTC 인증을 획득하였고 이 OTC 인증을 획득해야지만 이 선크림 관련된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화성공장과 미국 법인 뉴저지 공장 두 곳에서 OTC 선케어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23년도 기준 코스맥스 연결 매출액에서 선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ODM 3사 중에서 가장 낮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같은 해 선 제품의 한국 법인 매출 비중은 9%, 상하이 법인과 미국 법인은 각각 4%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스맥스의 선케어 매출은 전사 매출의 1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이제 기업 분석 리포트 하나하나 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바로 이제 코스맥스인데 똑같이 위에 산업 리포트와 똑같이 유한타증권의 이승은 연구원님께서 1분기부터 다르다라는 리포트 제목으로 발간해 주셨습니다. 코스맥스는 시가총액은 1조 5천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포워드 멀티플은 한 13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년도 1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22% 성장한 4,900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175% 증가한 380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 362억 원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24년도 중국 법인 실적 회복과 중국 및 미국 법인의 신규 고객사 확대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별도 법인으로 봐주시면은 매출액이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3%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245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고객 확보 및 기존 고객 프로젝트가 확대되면서 전년도 성장률을 상회하는 실적이 예상되며 평택 2공장에 대한 투자 금액은 1,100억 원에서 1,200억 원 사이로 감가상각비는 분기당 약 10억 원 미만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고 중국 법인 같은 경우에도 별도 법인과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해서 한 20% 정도 성장해서 1,100억 원 매출 달성해 광저우 법인 매출 같은 경우에는 320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고객 확보 전략을 통해 3개에서 4개 고객사가 매출에 크게 기여하면서 상위 10개 고객사 중 5개가 최근 1, 2년 사이에 신규로 진입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미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380억 원으로 YOY 40%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디브랜드 신규 고객을 확보했는데 경쟁사 생산시설 가동률 감소로 인한 공급망이 불안한 점 또한 동사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현재 미국 법인의 ODM 비중은 22년도에 25%, 23년도에 크게 점프했는데 75%,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85%로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 선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선크림 및 관련 제품은 미국 시장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OTC 제품 생산 전략 및 미국 출시 계획을 통한 성장 계획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액은 바이 목표 주가는 17만 3천 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시면서 목표가는 24년에서 25년도 평균 EPS에 화장품 평균 PER 16배를 적용했고 올해는 전년과 다르게 고객사 전략을 신규 고객 확대에 초점을 맞춘 만큼 매출 성장률은 타 ODM사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고점을 치고 지금까지 빠지지도 않고 그냥 오른쪽으로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차트 모형으로 보면 컵에서 지금 위드 핸들, 네. 그렇죠. 핸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옆으로 줄을 쭉 그어놨듯이 이 14만 5천 원대를 이제 강하게 돌파하느냐, 네. 그게 관건일 것 같고, 일단 그 중국의 소비 회복을 비롯해서 이 미국 시장이라든지, 네. 그리고 선크림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네. 피부에 신경을 쓴다는 것은 이게 후진국형 화장품이 아니라 네. 선진국형 화장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예방이잖아요, 그죠? 네. 예, 예방 차원에서 바르고, 그리고 선크림을 제일 많이 바르는 곳이 어딘가 보면 골프장이에요. 네, 네. 골프장 가면 골프장 화장실에 이제 선크림을 완전히 음. 이렇게 뭉태기로 놔놓고 골프 치러 가면 얼굴에 거의 소위 말해서 떡칠을 하고 나와요. 네. 네, 허옇게 떡칠을 하고 나가는데 그것도 2번 발라야 돼요. 전반 시작할 때 1번 바르고 네. 또 2시간 반 지나고 나면 또 발라야 되고 그래서 약간 선진국형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많이 쓴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에센스처럼 요만큼 요렇게 네. 바르는 게 아니라 많이 쓰고 근데 이 기술적인 약간 진입 장벽이 있나 봐요. 네, 왜냐면 이 FDA에서 OTC라는 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100개 회사가 그 획득을 하려고 심사 신청을 넣으면은 한 30개 정도가 이제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드렸던 업체만이 지금 OTC 그 획득을 받았고 미국에 지금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한국 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이 3개 업체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선크림 제품이 계절성이 굉장히 있잖아요. 예. 네, 계절성이 있고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24만 원이라는 그 박스권을 뚫으려면은 중국에 의한 모멘텀 하나 아니면은 진짜로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온다 중국이 아니었더라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던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야지만 14만 원을 좀 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14년, 15년 요 화장품 모멘텀일 때 이 코스맥스 주식 사가지고 네. 상당히 펀드 수익률이 좋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이 회사에 대한 이미지는 좋아요. 네. 이미지는 좋은데 지금 2015년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어땠나라고 봤더니 2015년도에 20만 원 같은 주가가 지금 12만 원이다. 네, 그죠? 맞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장기 투자하는 게 참 회의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거의 뭐 5만 원 깨졌다가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올라와가지고 12만 원 하고 있는데 야 그때 2015년도에는 그때도 중국 모멘텀이었어요, 그죠? 네. 이번에 중국 모멘텀이 지금 발생하는 거는 사실이긴 하니까 네. 네, 관심이 가긴 가네요 보니까. 그리고 목표 주가가 아까 얼마라고요? 17만 3천 원입니다. 17만 3천 원. 네. 송구 주임이 봤을 때 요 목표가 17만 3천 원은 좀 뭐 합리적이에요? 네, 왜냐면 화장품 평균 PER에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처럼 아예 네. 자체 브랜드를 달고 나오는 회사보다는 이 OEM, ODM 업체들이 실적도 좋기 때문에 이 회사들한테 17배를 주는 거는 그렇게 비싼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중국이 조금이라도 열리는 모양새를 보이면은 27만 원에 근접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리스크는 지금 몇 년째 코스맥스가 이 중국 상장 분할 그 리스크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 예. 거기 상장. 네, 그 부분은 조금 투자자분들께서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예. 있습니다. 이 중국 범위는 어디다 상장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거의 한 2, 3년 전에 듣고 들었어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납니다. 네. 예. 그래서 중국 시장에다가 상장하는지 우리나라 네. 시장에 상장하는 건지 네. 그게 좀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네.
왜 중요하냐면 멀티플이 또 다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주 환원율하고 중국 시장의 주주 환원율이 더 높을걸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네.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그래서 자회사의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일본 상장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네, 제가 근데 코스맥스보다 조금 더 괜찮아 보였던 종목이 하나 더 있었는데 예, 바로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코리아. 저희가 작년에 네. 공부했던 종목인데 맞습니다. 우리에게 미국 선케어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발간을 해주셨고 음. 시가총액은 약 4천억 원에 포워드 PE는 한 11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보다 더 싼데 실적은 더 좋은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의 1분기 매출액은 1,200억 원으로 YY 4%, 영업이익은 130억 원으로 YY 40% 성장하면서 영업이익 시장 기대치 143억 원을 소폭하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둔화되지만 영업이익률 성장에 집중하는 분기로 판단이 되고 있고 각각 법인 중에서 한국 법인부터 말씀드리면 매출액은 690억 원으로 YY 5%, 영업이익은 63억 원으로 YY로 41% 기록하면서 성장하면서 OPM은 9%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 상장 둔화 원인은 작년 상위 고객사 매출액 100억 원 감소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을 제외한 매출액은 23%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요 고객사가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며 대량 수주에 기여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미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530억 원, YY로 13% 성장, 영업이익은 74억 원으로 OPM 14%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인그로드랩 매출액은 330억 원, 그리고 인그로드랩 코리아 매출액은 200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인그로드랩 미국 플러스 성장률이 전망된다는 점인데 첫 번째로 주요 고객사 매출 회복, 그리고 두 번째로 OTC 선케어 매출 증가에 기인한다라고 합니다. 인그레드의 코리아 24년도 1분기 매출액 성장률이 작년 4분기 성장률 대비 다소 둔화된 것은 작년 하반기 주요 고객사 대량 수주 영향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중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100억 원으로 YOY로 2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1억 원으로 흑자 전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출시 신제품 수 하락으로 다소 부진한 실적이 전망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4,700억 원에서 올해 5,4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작년에 492억 원에서 올해 60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식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주가가 많이 상승해 있는 상태에서 3만 원 중반에서 한 4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전 실적이 찍히면 바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게 이 밑에 인글로드랩이라고 하는 네. 자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코스맥스보다는 이 회사가 조금 더 괜찮아 보인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코스맥스랑 코스맥스 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을 제가 방금 체크를 해봤는데 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6.5, 올해 네. 7.7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코스메카 코리아는 작년에 10%, 네. 올해 11%. 로우틴 정도 기록할 그렇네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나름 그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OEM, ODM 업체다 보니까 고객들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한데 그 미국 쪽에서 이 회사들한테 맡기고 있는 물량이 꽤나 많은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자회사 인그로드 랩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 회사의 주가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선크림의 열풍, 네, 맞습니다. 수혜를 보는 회사 두 회사를 찾아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증권주로 넘어가나요? 네, 증권주로 넘어가는데 최근에 밸류업 관련된 주식들이 또 핫하게 지금